안녕하세요. 마음서점입니다. 감정치유 치트키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방법으로 놓아버림이 잘 돼서인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요. 구독자님들 덕분에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공유했던 감정치유 방법, 몸의 에너지장을 충분히 느끼는 것도 어렵고 거울 명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잘 안 된다고 메일을 주신 분들이 계셔서 내면에 질문을 던져놓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 방법으로 감정 치유도 굉장히 잘 됐고 현실 창조도 잘 돼서 지금 저도 이 방법을 다시 써야 할 중요한 전환점이 생겨서 여러분 덕분에 기억이 났습니다. 이 방법은 거울 명상과도 같은 효과가 있었고 원리도 비슷합니다. 김상훈 선생님이 거울 명상할 때 말로 표현을 하면 내면의 감정이 물질화돼서 빠져나가니까 말로 하는 게 더 효과가 좋다고 하셨는데 글로 써도 물질화하는 거라서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전 비밀 블로그에 비공개로 해놓고 생각과 감정을 다 쏟아냅니다. 거울 명상도 공간에 생각과 감정을 말로 쏟아내고 이 저널링도 빈 노트라는 공간에 생각과 감정을 글로 쏟아냅니다. 전 이걸 에고 노트라고 부르는데요. 철저하게 에고의 입장에서 모든 혐오, 모든 집착, 모든 욕망을 다 쏟아내거든요. 오늘 문득 생각이 나서 처음 시작했던 작년 7월부터 마지막으로 쓴 올해 3월 초까지의 글을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와, 그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게 다 사라졌네. 예를 들면 제가 혐오하는 것들을 다 써봤거든요. 난 뻔뻔한 걸 죽을 만큼 혐오해. 나는 치사한 걸 죽을 만큼 혐오해. 난 쪼잔한 게 너무너무 싫어. 이렇게요. 그렇게 썼던 이유가 그 당시에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 때문에 가끔 봐야 하긴 하는데 자꾸 제가 혐오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던지 키보드가 부서져라 막 다다다다다다 그걸 다 쓴 거예요. 이론으로야 나의 모습을 그 사람이 투사한 거다 알지만 당장은 그 사람이 싫어 죽겠는 거죠.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난 지금은 그 사람을 만나는 횟수가 확 줄었고요. 만나더라도 그 사람이 제 앞에서 그런 모습을 잘 보이지도 않고 지금도 가끔 쪼잔해 보이는 짓을 하기는 하는데 그게 그때처럼 혐오스러운 게 아니라 아이고 참 인생 힘들게 사네 안타깝게 보입니다. 이렇게 치유해서 그 사람이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아주 편안해졌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싫어하는 것을 다 썼습니다. 그게 작년 7월인데요. 게으른 내가 싫다. 우울한 내가 싫다. 식탐 많은 내가 싫다. 한 페이지를 가득 메우고도 남는 것들인데 그때 적으면서도 내가 스스로를 이렇게 인식하고 있구나. 내가 나를 너무 싫어하고 나와 나의 사이가 정말 안 좋구나. 적기 전까지는 몰랐던 부분들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다시 보니까요. 만약 작년 그때쯤에 저를 알던 사람과 지금 새롭게 저를 알게 된 사람이 만나서 제 얘기를 한다면 아마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정말 너무 감사하네요. 또 이 방법으로 작년 무더위에 투인원 에어컨을 공짜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라는 질문이 핵심인데요. 작년 봄에 지금 집으로 이사를 하고 집이 시원해서 에어컨을 안 사고 있었는데 갑자기 더워진 겁니다. 에어컨 설치가 한창 밀릴 때였는데 어떻게 해서 며칠 안에 시원하게 에어컨을 쓰게 됐을까? 이렇게 질문을 몇 차례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결과형으로 질문합니다. 그렇게 된 걸 이미 알듯이 그래 이미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집착 없이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편한 마음으로 하는 건데요. 갑자기 쿠팡을 들어가 보게 됐고 로켓 설치? 그런 걸로
빨리 설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만에 설치하고 나서 안방 에어컨 제품 날짜를 보니까 이게 몇 년 전에 재고였어요. 요즘 에어컨들은 그 곰팡이가 안 생기게 끄기 전에 자동으로 송풍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었는데 그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객센터에 올해 상품으로 교환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판매자가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한참 동안 시간이 걸렸고 또 판매자 쪽에서 교환이 불가하다. 그러니까 그냥 반품하라고 하는 데까지 또 시간이 꽤 걸렸고 그 안방 에어컨만 교환을 해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지 하고 기다리는데 판매자분이 또 저에게 연락을 한동안 안 주셨어요. 그러다가 여름이 다 간 때 갑자기 연락이 와서 떼가겠다는 겁니다. 설치비도 반환해주고요. 그때 참 이상했거든요. 판매자분은 반품보다 교환이 나을 것 같은데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저는 의도치 않게 공짜로 에어컨을 사용하게 됐는데 지금 제 상황이 다시 이 집에서 이사를 나가야 할 것 같아요. 그걸 미리 알아서 에어컨도 그렇게 되었을까 싶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 이 집에서 살 거라고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모든 게 마음에 들었는데 제 인생은 예상과 다르게 또다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나도 확실한 건 없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흐름이 지금 상황에서 나가라고 저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일도 예전처럼 안 되고 돈도 안 들어오고 집에도 갑자기 누수가 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새롭고 낯선 일들이 자꾸 저에게 다가오는 이런 사인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경험이 있었고 인생의 대전환을 맞이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으려나 보다 싶은데 사람은 변화를 무척 싫어하지 않습니까? 거의 반년이 넘도록 버티다가 지난주부터 두 손 두 발 다 들고 다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래, 이사 간다. 그래, 뭐 새로운 그 일 한번 해볼게. 할만하니까 하라고 하겠지. 지금 일은 뭐 내가 시작하고 싶어서 시작했나? 참자가 하라고 하니까 한 거지. 그래서 어떻게 라는 자아 탐구로 참자와 소통하면서 구체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